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산 민원연의 지역 언론 톡파보기 지톡 김영란. 문미진 김보영입니다. 네, 처음이다 보니까 박자를 잘 못 맞추겠네요. 너무 훌륭하셨어요. 지톡? 네, 지톡? 저희들이 아주 공들여서 만들었습니다. 캡틴 큐? 네, 오늘의 지톡 주제는요. 코로나 재난 시기 지역 언론은 누구를 주목했나입니다. 네.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부산 민원연이 왜 코로나 재난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 보도를 모니터링하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.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화두는 단연 방역과 경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방역과 경제 이 두 마리를 동시에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방역을 강화하면 경기 침체가 어쩔 수 없고 그렇죠. 또 경제 활성화를 독려하자니 결국은 사람이 움직여야 돈도 움직이는 만큼 방역에도 조금 허술한 측면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작정 경제 활성화를 독려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.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의 경제 지원 정책, 어쨌든 경제 정책이 많이 발표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해당 정책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또 이것을 해석하는 그런 전달 기사가 많아야 되는데, 근데 그 기사들이 이제 뭐 지역이나 소득 또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배분되거나 어쨌든 그런 좀 불평등함을 제대로 이제 보도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. 네, 이전에 저희가 올린 영상에서 정신장애 보도 모니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. 그 모니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또 언급되었던 것이 언론은 정확한 정보와 해석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. 이번 경제 보도에서도 좀 중요한 지표로 동일하게 작용되는 것 같고요. 그렇다면은 경제 보도 모니터 분석 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? 네,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2020년 상반기에 지역 언론 5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경제 관련 기사를 모니터했는데요.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게 다 경제고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 기사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움이 있긴 했어요.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좀 경제 활동이나 지역민의 경제 수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, 예를 들면 긴급 재난지원금이 있었겠죠. 그리고 뭐 노동 형태의 변화를 주게 되는 요인, 그리고 소비 경향 변화 예측,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직접 면대면으로 그동안 구매를 해왔다면 요즘에는 그걸로 언택트라고 하나요? 네, 어쨌든 네. 언택트로 소비 경향이 변화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등 이런 그 경제 흐름과 관련된 기사들을 좀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요. 그 결과 신문 기사는 총 814건이 있었고 방송 뉴스는 240건이 분석 대상으로 나왔습니다. 네, 네. 꽤 많네요. 수고하셨네요. 저희가 토론회를 통해서 좀 공유를 미리 해드린 바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경제보도 모니터 결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. 네. 네, 모니터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. 네. 누구를 주목했나? 누구를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들은 아니었어요. 경제보도에서 가장 지역 언론이 주목한 대상은 기업이었습니다. 맞아요. 뭐 당연한 어떤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뭐 또 그 기업의 주제별로 구분을 했을 때 자동차, 철강, 또 항공, 해운, 또 관광, 마이스 뭐 이런 산업계의 불황이나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.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또 지원을 해달라 이런 지원을 호소하는 좀 그런 뉴스가 42.2%에 달했습니다. 그리고 또 부산은 그 자동차, 철강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또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산업 구조적 특징이 아마 이 뉴스 보도량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보도 내용의 주인공, 그 정책 대상자의 1위 누굴 것 같습니까? 바로 기업입니다. 네, 기업이 이제 모든 이제 좀 분석 대상에서 1위로 좀 드러났는데 이제 기업이 1위로 35.3%, 다음에 시민이 좀 뚝 떨어진 수치죠. 14.4%. 그 다음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12%로 좀 이제 뭐 시민이나 경제적 약자보다 기업을 더 이제 보도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점이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어떤 기사의 특징은 그러니까 기업에 이제 어려우니까 금융이나 세제 혜택을 주자.
또는 뭐 직접 지원하자 아니면 규제를 완화해주자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위기를 부각시키면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좀 약간 이게 지역 경제에 아주 급선무인 양 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. 지역 언론 대부분이 주목한 대상은 바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 특히 부산의 주력 산업인 항공, 자동차 업계가 입은 코로나 피해를 경제 이슈로 많이 다루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. 지역 언론이 주목한 대상이 기업이라는 이 사실이 그냥 좀 섭섭해요. 섭섭하게 다가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약간 이 모순, 아이러니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기업을 좀 주요하게 다뤘다라고만 섭섭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기업을 어떻게 다뤘는지, 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주목했는지, 그리고 실제로 기업이 어렵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했다면 조금 덜 섭섭해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업이 뭐 우리 어렵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를 좀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어렵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.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논의가 흘러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기업의 어려움을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사들이 그 기자도 모르게 이런 구조조정을 정당화시키는 프레임으로 발전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기업은 그 지역의 주요한 경제 주체 맞죠. 그러니까 기업이 맞는데 그 단순히 기업이 우리 지역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라는 논리만으로 기업을 보호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.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은 어떻게 윤리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야 되며 어떠한 고용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라는 방향으로 조금 다각도로 이러한 경제적 주체로서의 기업을 좀 조명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네. 그 무조건적인 기업의 어려움과 지원 호소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된다. 그런 말씀이시죠? 제가 사회자.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자 출신이시니까. 네,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미진 활동가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 기업 강조 이슈가 많은 것은 약간 취재 관행의 문제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출입처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산의 경제보도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기자들이 많은 좀 정보를 얻고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러면 그 상공회의소에 있는 기자들은 당연히 그 기업의 어떤 불만의 여론을 들을 수밖에 적극적으로 청취를 하게 되잖아요. 거기 이제 출입처다 보니까. 그러면 이제 기업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양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기자들이 특별히 어떤 뭐 인권이라든지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취재를 나가지 않는 한, 그러니까 기사가 많이 작성이 될 수 없으니까 또 그와 관련된 기사 보도량은 또 적고 좀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. 전염병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불황을 언론사들은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사회 시스템 회복에 참여하는 선수의 입장으로서 좀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번 모니터에서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 보도는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이 된 게 있나요?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모두에게 처음이잖아요. 언론도 이 상황이 처음이어서 보도에 어려움이 정말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초기에는 뭐 확진자가 하루에 몇 명 나왔는지, 그리고 확진자가 주로 어디서 나왔는지, 그리고 어떻게 이동했는지, 그리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, 좀 이런 식으로만 좀 초점을 맞췄다면 그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그런 그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부터는 차츰 재난약자에 대한 보도도 조금 이어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보자면 3월경부터인데요. 그때부터 특수고용 노동자나 중소상공인, 영세 자영업자, 또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한 기사들의 보도 빈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고요. 물론 이제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기업만큼은 아니었다. 그 정도로 있었긴 있었으나 기업만큼은 아니었다라고 하고요. 또 미미하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
그 방과 후 교사님들의 이제 그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게 있을 것이고, 또 이제 그 무료 급식소가 중단되면서 이제 노숙자분들이, 노숙하시는 분들이 식사에 어려움이 있다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명을 했고, 또 한창 마스크 수급이 어려울 때 이주 노동자분들은 이제 주민등록증으로 우리가 그걸 배급하다 보니까 그게 좀 전달이 안 된다. 그래서 맞아요. 이것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좀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재난에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피해 상황도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그 기사들은 그러니까 재난 시기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, 진짜 누구를 향해서 쓰여져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게 했다는 점에서 좀 앞서 말한 기사들이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약자에 대한 보도량이 적었다는 것은 좀 지역 언론이 좀 약간은 비판은 받아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또 경제 보도의 가장 보편적인 단점을 뽑자면 어렵다.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요. 그렇다면 지역 언론이 전하는 경제 보도는 또 어땠는지 네, 말씀을 해주신다면요.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우리가 진짜 그 피부로 느꼈잖아요. 경제적 어려움을 피부로 느꼈는데, 그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들은 피부로 안 하던 게 좀 있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정치인들은 그 피부에 와닿게 하려고 했으나, 그 용어가 어렵고 뭐 추경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맞아. 것들이 추경. 조금 뭐야, 어려웠어요. 추경. 그래서 그 보통은 경제 뉴스에서는 이슈를 그래도 조금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는데요. 그게 뭐 표나 그래프, 뭐 사진 같은 것들로 조금 제시가 되는데, 코로나19 국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추경 같은 경우는 그 정치인들이 회의하는 모습과 같이 이제 게재가 되면서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, 뭐 어떤 정치인은 이거는 선거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, 선거 끝나고 지급해야 된다라는 식의 좀 정쟁으로만 좀 보도가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요.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 코로나19 국면을 조금 되짚어 보면 그 시기에는 총선,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온 게 총선 국면하고 조금 겹쳐지면서 이게 선거용이다 아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또 우리는 늘 모니터하는 입장으로 이거 선거용이다라고 정치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기자들이 그걸 전달 안 하고 좀 더 심층적으로 취재를 하고 전달할 이거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 좀 짚어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, 또 기자들은 이거 정치인이 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전달할 뿐이다. 이렇게 서로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명의 시민 모니터인으로서는 좀 많이 아쉬웠고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경제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맞아. 저도 그랬어요.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또 경제 뉴스는 또 누구의 입으로 또 정보를 전달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잖아요. 우리가 네. 흔히 뭐 취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 지역의 경제 뉴스 취재원도 경제 정책이 많이 발표되다 보니까 약간 중앙 정부라든지 지자체의 어떤 그 취재원이 가장 많았었고, 또 두 번째로 기업이 또 많긴 했습니다. 반면에 우리가 경제적 약자라고 하는 그런 취재원은 좀 적었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경제 기사를 비판할 때 매번 언급되는 그런 특징인데, 그러니까 지역 언론도 역시 그러니까 이 비판을 피하지는 못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또 실명 취재원의 빈도가 이제 현격히 이제 낮았다는 것인데, 이제 경제 기사는 정말 이제 정부의 신뢰성이 중요하잖아요. 그럼 신뢰성을 높이려면 누가 말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,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뭐 검역 당국은, 일부 시민은, 뭐 부산의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좀 그 실명을 밝히지 않은 취재원이 많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경제 뉴스의 좀 하나의 단점으로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가 영상 앞부분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. 저희 부산민원연이 올해 상반기에는 경제보도 모니터 결과를 해서 그 결과를 냈고, 또 9월에는 토론회를 열었었죠. 토론회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? 네, 그 코로나19 재난 시기 부산 지역 언론은 누구를 주목했나라는 주제, 9월 9일 날 이걸 99데이라고 하던데요. 우리도 이제 99데이에 토론회를 열어서 99 이렇게 막 말할 것 같잖아요. 99? 아, 비둘기 99. 그래서 막 9999 말을 했는데요. 새롭다. 999. 그렇게 막 말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날에는 좀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우리가 토론회에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했어요.
그래서 경제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언론사, 그리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미디어 학계, 그리고 실제 국가 예산은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는 그 예산 분석, 예산 분석 시민단체. 시민단체와 재난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매우 궁금한데요. 네. 연기를 하면 안 돼, 연기를. 네,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님이 제일 인상에 남는 말을 하셨는데,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상반기는 재난 약자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유난히 높았다. 그래서 취재 요청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이제 취재 요청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 이제 언론이 약간 자극적인 사례 이런 것들만 찾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실제 재난 약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사가 될까 이제 우려를 많이 했었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. 그다음에 그 예산 분석 이제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원께서는 약간 이제 경제 기사는 어쨌든 정확한 어떤 뭐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용어나 개념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나 용어 자체가 틀린 기사들이 많았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이건 아주 기본부터가 좀 잘못된 그런 기사였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. 저는 미디어 학자님, 그날 토론에 오셨던 미디어 학자님이 하신 말씀이 좀 기억이 남는데, 그분은 코로나19 이후에 이야기를 조금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분이 예측하건대 코로나19 이후에 이 위기를 조금 없애기 위한 여러 담론들이 등장할 것이다. 그래서 그때는 또 IMF 때 언론이 했던 실수와 같이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한 걸음 물러나야 되고 또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만 담론이 반복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. 향후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언론이 있어야 할 곳은 정부욕도 아니고 기업욕도 아니고 어려움의 최전방에 서 있는 약자들 옆에 서가지고 이 코로나19 위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말씀이었습니다. 나 방금 소름 돋았어요. 약자의 옆에 언론이 서야 한다.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. 소름 없어. 그 한 건의 기사가 세상을 바꾼다. 이거는 저는 뭐 진짜 순진한 생각. 어렸을 때 저도 기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기사가 그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렇게 도래하고 있을 때 언론의 역할은 그래 너 힘들지? 그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. 그거 우리가 기사로 실어줄게.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기업이 아니고 한 사람의 그 경제 주체인 시민으로서 기업인들이 부러웠던 거는 뭐냐면 기업인들은 그렇게 뭐 열심히 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기업은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세상이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럼 힘이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그 경제 주체라고 했을 때 저는 모두가 경제 주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 경제 주체를 꼭 경제부 출입기자의 출입처가 기업이라고 해서 상공회의소라고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만 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좀 어려움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무엇보다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면서 이건 진짜 누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노래방을 차렸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군가가 카페를 차렸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인데 이거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좀 언론이 좀 견지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자는 좀 메시지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방금 이제 우리 미진 활동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경제는 모두가 다 주체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그 이해 당사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고 많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언론의 불평 부당성이 조금 더 강조돼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. 그래서 뭐 경제보도 이꼬르 기업의 동향 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어떤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이제 많이 기울이는 언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되면 주로 이제 중앙과 관련, 뭐 수도권이라든지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
정책 위주고 지역민들이 소외되는 그런 정책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러면 지역 언론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되는 게 아닌가. 정부 정책이 발표됐을 때 지역민이 왜 이 정책에서 소외되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게 지역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역 언론사들은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좀 함께 도움을 주고 같이 극복해 나가는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. 네, 지역 언론 토파보기 코로나 재난 시기 경제보도 무엇을 주목했나 여기서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. 네. 야, 긴 여정을 달려온 것 네.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 부산민원연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맞춰볼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부산민원연의 지역 언론 토파보기 지토. 이번에 맞췄습니다. 안녕. 저희가 못 맞췄어요. 와, 수고하셨습니다.